그래가지고 T자형을 갖다가 이제 요구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스트, 인문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도 인문학적 교양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기계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기술만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다가 인문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공짜형의 인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부할 적에, 이게 공부할 적 공짜죠. 공부할 적에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형의 인물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서브젝트, 그 다음에 빗금, 요 빗금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찾으라 이겁니다. 강낭자해라는 말이 있는데, 강낭자해라는 건, 강낭이라는 건 이제 쇠똥구리입니다. 쇠똥구리도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쇠똥구리는 제 스스로를 사랑한다. 쇠똥구리는 스스로 쇠똥을 사랑해 여룡의 구슬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룡 역시 그 구슬을 가지고 저 쇠똥구리에 쇠똥을 비우지 않는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의 머리를 갖다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을 갖다 부러워하는 데는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내가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몸이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의 시선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적에 자신의 본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서경덕이라는 분의 고사에서 나왔는데, 서경덕이라는 분이 어떤 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제가 장님인데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집을 못 찾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담 서경덕 선생이, 그래? 그럼 내가 너 집 가는 걸 알려줄까? 집 가는 방법을? 예. 도로 눈을 감어. 그렇지 않습니까? 장님은 자기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눈을 뜨니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환타 본분이라.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적에,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적에 나는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글쓰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환타 본분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 그것을 심론이라고 합니다. 심론, 마음길입니다. 미자곤징이라는 말은 신바탕이라야 그림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신바탕이라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했습니다.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는 내 책입니다. 내 책에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신바탕 깨끗한 마음이라야, 맑은 마음이라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것을 관론이라고 합니다. 보는 길. 여러분들, 우리 방 안을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방 밖으로 나가서 구멍 하나 뚫으면 다 보입니다. 방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구멍을 뚫어야지만 밖에서 방 안을 전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지금 아까 맨 1강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이 책에서 뭐가 보이느냐? 종이가 보이고, 그렇죠, 나무가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산소가 보이고, 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인다고 그랬었죠. 지금 시계가 옆에 있습니다. 나도 지금 시계를 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시계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시계만 보입니까? 시계. 이 녀석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1분 1초도, 그렇죠? 1분 1초도 쉬지도 또 않습니다. 철두철미. 아유, 근면한 노동공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야, 내가 바쁘니까 시간 좀 조금만 좀 늦춰줘. 안 늦춰주죠? 냉혈한 가능하죠? 이렇게 볼 적에 시계에서도 끊임없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은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은 이 사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길, 여러분들의 집, 이게 모두 다 도서관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쓰고 어머니에 대해서 쓰고 이 사회에 대해서 쓰고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게 바로 책 아닙니까? 그렇죠. 책은 도서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은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읽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게 동론입니다. 동론. 책을 읽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책 속에는 소리도 있고 빛깔도 있고 마음도 있고 뜻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책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책이 아마 다르게 읽을 겁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마음이 있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관론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동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한가운데를 꿰뚫어라.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데 내 생각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써야만 서론, 써야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글쓰기를 갖다 창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라. 새로운 말, 언어를 조합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고전 독작가라고 그랬었죠. 고전 독작가, 고전을 읽고, 그렇죠? 고전을 읽고 독 읽고 짓고 쓰는 사람, 고전 독작가, 고전 독작가. 창출신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라. 끊임없이 언어와 언어를 갖다가 조합을 꾀해봐라, 융합을 꾀해봐라. 그럴 적에 새로운 글쓰기는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날 재택 수업 3주차 2교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 류선 교수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봤지요. PB라는 건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중심 학습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프라블럼, 문제를 찾는 겁니다.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찾으려는, 그렇죠,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심론. 그래서 그 문제, 일제치하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무엇을 써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하였지?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글을 쓰는 것이죠.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글 잘 쓰는 것들 있습니다. 천황폐하에게 좋은 상을 받은 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에 좋은 글이 되나요? 절대 좋은 글이 될 수 없죠. 왜? 문제를 발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하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주제로 확장시키고 문제에 대한 면밀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대학을 다니면서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번 2주차는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랍니다. 학술적인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다. 학술적인 텍스트의 주제를 파악한다. 텍스트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우리 책에 나오는 건데요. 백성자고라는 사람은 자기 몸의 터럭을 하나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라를 버리고 숨어서 밭을 갈았습니다. 위임금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부리다가 몸을 지치고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터럭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설령 한 몸을 복량하는데 천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천하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터럭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천하를 이롭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맞는 것도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도 같지만은 사실은 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무조건 봉사를 하는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한 몸에 털 한 토락도 뽑질 않아도 오히려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떠면은 그 사회가 좋고 저절로다가
다스려질 것이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화제의 개요와 문장 개요와 복합 개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닝 시간에 배웠죠? 화제 개요 이러닝 책 보면은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화제 개요 제목 뭐 친일파의 합리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주제도 나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백성자고의 자기 한 몸 위하기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백성자고의 어리석음으로 뽑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백성자고가 천하를 이롭게 한 방법 뭐 이렇게 뽑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문장 개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제 개요 다음에는 문장 개요가 있습니다. 문장 개요는 이제 개요의 각 구성 요소에 들어갈 내용을 완전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주제도 만들어 보고요. 주제는 이제 무엇 뭐 해야 한다 무엇이다라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다가 만들면 되는 것이죠. 복합 개요는 이제 그것보다 문장 개요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죠. 문장 개요와 화제 개요를 아주 양 두 개를 다 아우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방법으로다가 간략하게 이 글을 갖다가 요약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따로 뭐 리포트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글쓰기 자가 진단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글쓰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한 걸 올려놓은 것을 갖다가 보니까 내 책에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올려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글쓰기 12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글쓰기는 행동입니다. 글쓰기는 생각이 아닌 행동입니다. 쓰지 않으면 글은 절대 없습니다. 소문이 잦으면 일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북은 칠수록 소리가 나고 글은 쓸수록 늡니다. 글쓰기 왕도 마법의 열쇠 따위는 없습니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배짱과 정열로 끊임없이 쓰다 보면 실력은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글쓰기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둔필승청입니다. 둔한 연필로 엉성이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 창고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글쓰기에서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은 실탄이 없는 총과 같습니다. 실탄이 없는 총 같습니다. 고담주는 아주 높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고사성어에서 길거리의 육담까지 모두가 다 실탄이 됩니다. 생각나는 것은 전부 다 컴퓨터에다가도 넣어두고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종이 쪽지에다 적어두세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글 항아리라고 합니다. 글 넣어두는 곳을 옛날 글 쓰는 분들은 전부 다 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감나무 잎사귀에다 적어가지고 그 글 항아리에 넣어뒀습니다. 자기가 글쓰기가 어려워질 적에는 바로 그 글 항아리를 뒤적거립니다. 적이 가까이 있으면 권총을 꺼내들어야 되고 멀리 있으면 장총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그렇듯이 적절한 게 맞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단어는 듣거나 보는 대로 꼭 적발임하세요. 적발임이라는 것은 적어두라는 소리입니다. 사금처럼 번쩍이는 글발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감은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모지는 아무 곳이나 활용합니다. 껌종이나 휴지라도 좋습니다. 단어는 마치 돼지와 같아 하나도 어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됩니다. 튀고를 말하는 겁니다. 글쓰기는 피그말리온의 사랑처럼 깎고 다듬고 정성 들이면 아름다운 결과를 맺습니다. 피그말리온 알죠? 피그말리온 그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 조각해놓고 그 여인을 끊임없이 쓰다듬고 예뻐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피그말리온이 그렇죠? 인간으로다가 변하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피그말리온의 효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페밍의 누인과 바다는 무려 400여 차례나 피고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0여 차례. 이건 내 평생 바쳐 쓴 글입니다 하고 휴밍이가 말할 만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가는 느닷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득하니 책상에 앉아서 쓰고 또 써볼 일입니다. 글을
우리는 글쓰기를 보면은,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글 쓴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리포트를 내는 글이 아니라 내를 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 그 리포트에는 진정성이 들어가 있고 교수는 좋은 점수를 갖다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주전부리하듯 쓰세요. 전문가에게도 글쓰기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첫 문장부터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져 나오듯 구멍에서 샘물 솟아오르듯 글빨 자랑하는 이는 몇 안 됩니다. 배짱 있게 첫 문장을 쓰세요. 첫 문장부터 잘 쓰려고 하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쓰다 보면 어느새 한 편 글이 이루어지고 집니다. 퇴고는 나중에 문제고 질보다는 양이니 주전부리하듯 글을 쓰세요. 글은 방단문으로 시작하고 소신문으로 마치는 게 좋습니다. 방단문이라는 건 아주 큰 마음으로다가 대하라는 겁니다. 글을. 그리고는 마치는 건 아주 자잘한 소심하게 그렇게 맞추라는 얘기죠. 이 말은 조선 후기 초학자들이 문장소로 많이 애독한 남송사 방득이 묶은 문장 개범에 남송의 사방득이라는 사람이 묶은 문장 개범에 보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대담하게, 끝은 소심하게, 쓰기는 자유롭게, 퇴고는 꼼꼼히라고 일러줍니다. 새겨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읽기가 없다면 쓰기도 없습니다. 독서는 글쓰기가 태반입니다. 아이를 갖다 잉태하는 태반입니다. 좋은 책은 인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요. 좋은 글을 잉태시킵니다. 특히 오늘날 글쓰기는 방대한 지식을 요합니다. 책방에 발그림자도 얼씬 안 하는 사람은 글쓰기 오늘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석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은 공부회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대학은 놀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공부회로 들어온 거죠. 공부하고 혹 남은 시간 있으면 그때 노세요.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석도서관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졸업할 적에는 그 전 세계의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인간, 나은 글쓰기,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문간을 잘 정리하세요. 제목과 첫 문장이 글 성패를 좌우합니다. 나도 책을 갖다가 많이 쓰지만은 참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수천 번 생각을 한 끝에 얻어낸 제목입니다. 첫 문장에서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이나 호기심을 주도록 쓰는 것도 좋습니다. 첫 문장에 강력하게 들어가세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입니다. 글 문간은 쓰고 또 쓰라. 앞에 있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고치고 또 고치세요. 접속사나 같은 단어 반복하지 말아라. 잦은 접속사 사용은 글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말에서 그러하면 왜냐하면 따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접속사 사용은 글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쓰지 마세요. 읽는 자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합니다. 동어 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목수는 못질을 하지 않습니다. 못질하여 억지로 나무 잇는 게 아니라 서로 아귀를 맞춰서 균형과 조화로다가 구조물을 만들어 가세요. 못질이 바로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따위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을 꼬이니 가능한 줄이세요. 관형격 부사 의도 줄이세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접속사 없어도 자연스럽게 뒷문장은 앞문장은 있습니다. 접속사는 독자가 알아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대면 수업날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뽑아서 자필로다가 쓰세요. 그래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과제란에다가 오늘 강의를 듣고는 과제란에 두세 줄 정도의 간단한 감사평을 쓰세요. 그것으로서 과제를 갖다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요새 신문을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옹달샘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교수님들이 강의는 잘 하지 않고 과제만 많이 내줘서 과제가 옹달샘처럼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그 옹달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이 대학인으로서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 내가 스스로다가 내가 공부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오늘을 하루를 잘 살고 열심히 까르페디엠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